그 다음 이란의 측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란 역시 이 사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요. 중국과는 아프가니스탄이 그 와칸 회랑을 통해서만 아주 작은 부분의 국경이 공유하고 있다. 사실 이란과는 아프가니스탄이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문화적으로 동질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대부분이 이란의 동부 국경과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는 이란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문화적으로 동질하다는 것은 제가 언어 분포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페르시아어인데 그 페르시아어와 같은 어족인 언어를 지도상에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란 전체에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데 다리어, 아프가니스탄을 사용하는 페르시아어를 다리어라고 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방언 정도의 차이고요. 네, 파슈툰족 역시 페르시아계 민족이기 때문에 파슈토어도 페르시아계 언어예요. 그 다음에 타지크어 역시 페르시아계 언어고 페르시아어와 다리어와 타지크어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지크어는 좀 많이 달라서 다리어와 페르시아어만큼의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능해요. 자, 그 정도로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는 문화적으로 동질하고 역사적으로도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란은 시아 무슬림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대부분 수니 무슬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탈레반 정권 당시 이란은 북부동맹을 지원했었고요. 탈레반은 이란을 적대시했었습니다. 탈레반과 같은 수니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은 시아 무슬림 역시 이교도로 취급을 합니다.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주도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실 이란은 미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이긴 했지만 탈레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름 놓은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탈레반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어떤 골머리를 앓고 있냐면 이란 동부 국경지대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고요. 물론 난민 문제도 있겠지만 탈레반 전사들이 이란에 침범을 해서 활동을 할 가능성 물론 있죠. 그 다음에 헬만드강 수자원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게 헬만드강의 지도인데요. 헬만드강은 요 남부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 바로 헬만드강인데 이 헬만드강의 유역이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이란 서부에 일정 부분 걸쳐져 있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유역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이 헬만드 강의 하류가 바로 이란의 동부 지역 끝부분과 맞닿아 있어요. 여기 자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란의 도시고 여기를 건너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헬만드강 수자원과 관련해서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대립각을 펼쳤었고 아프가니스탄에 등장했던 민주정부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탈레반 정부와도 헬만드강 수자원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립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 견제 카드로 탈레반을 활용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면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산적한 과제인 핵 협상, 관계 정상화 등도 일정 부분 생각해 볼 만한 쟁점. 미국 정부는요, 사실 페르시아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반미 국가로 돌아선 곳이 바로 이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관계 정상화가 시도가 되었던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까지 바로 이란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그 기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핵 협상도 파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유럽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당사자들이 다시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의도대로 이 협정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란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카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추측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등장을 한다면 중동의 맹주로 재등극하려는 이란의 계획 역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정학적인 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때까지 시아 초승달을 구축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벌여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아시아 지도인데요. 시아 인구가 꽤 많은 지역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예멘까지 이렇게 이으면 초승달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시아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수년간은 이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정치 외교적인 목표도 있는 거죠. 탈레반 정권이 다시 등장을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탈레반 정권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역량도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이란의
미국의 서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힘의 공백을 틈타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탈레반의 재등장이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기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난민 문제는 물론이고 분리독립 움직임이 자극될 우려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실 인공적인 국가예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할 때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을 일부러 뗀 곳이기 때문에요. 파키스탄에서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키색이 발루치족인데요. 페르시아계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저렇게 되고 파슈툰족이 탈레반과 연계해서 다시 득세를 하게 된다면 발루치족은 그에 대한 반동으로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다시 벌일 수도 있다. 파키스탄의 다른 두 민족은 인도계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는 모든 이슈가 아프간에 쏠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사드 정권이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는 극단주의 세력이 거의 소탕이 된 와중에 다시 준동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프 각국은 물론 난민 문제, 특히나 이 중에서 카타르는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과의 평화협정을 주재했던 곳이 카타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친 대통령을 수용해 준 것이 아랍에미리트예요. 이 지점도 우리가 좀 지정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요소인데 걸프 지역 소국들 같은 경우는 각자 외교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갖은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하고 UAE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이런 것들도 그 노력의 일환인데요. 보통 외교 문제에 있어서 최근 수년간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서로 반대되는 길을 걸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가 만약에 앞으로도 중재 플레이어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이 카타르와 또다시 경쟁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IS와 알카에다 역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무장 조직, 알카에다와 탈레반에서 좀 더 발전됐던 것이 IS인데 이번을 계기로 IS에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또 다른 무장 조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실수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전략적인 철군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철군일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국익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 반복 않겠다라고 말을 했죠. 국익이 없는 곳에서 전쟁하지 않겠다. 되짚어보면 철군했을 때 미국이 취할 국익이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미국이 철군을 하고 탈레반이 득세했을 때의 미국의 국익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측면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지정학적인 관심은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득세하는 것은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을 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란 같은 경우는 탈레반과의 국경이 동쪽에 있잖아요.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진출이 줄어든다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1대1로죠. 정치적으로도 위구르 문제 때문에 탈레반을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탈레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외교력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는 그런 로드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이란과 중국이 발이 묶이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즉, 껄끄러운 두 나라인 중국과 이란을 견제할 카드가 바로 이 탈레반이라면 우리가 미국의 실수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우리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 분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으로 이런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정부와 모든 지도자들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지정학적인 관점과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취해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분석을 해본다면 미국의 철군이 실수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도 우리가 견지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을 때 그리고 탈레반이 다시 득세했을 때 분명히 미국이 얻는 이득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붙어 있을 때의 미국의 이득보다 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철군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전격적인 철군에 이어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은 사이드 이펙트이긴 하지만 정치학적,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충분히 미국이 꺼내들 수도 있는 카드였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 하키피디아 라이트에서는 아슈라 축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